같이 합시다. 자, 수업 빠진 거는 인터넷 강의로 볼 수 있으니까 꼭 말씀하셔서 강의로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갑시다. 1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은 혹시 물리 선택하는 사람, 선택 과목 중에 물리 있다. 한 명밖에 없네. 물리하는 상빈이는 아마 요 내용을 대충 남들보다 좀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특정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에게 유리한 지문은 독서에서 배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는 이런 지문은 수능에 채택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요. 왜냐하면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한테 유리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내신 위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가봅시다. 자, 전류란 이렇게 나와요. 전류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는 뒤에 정의 나온다는 거지.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래요. 여기까지 정의.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이나 회로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으로 측정되며, 그럼 끊어보자.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 회로의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측정한다 그랬고, 그 단위는 암페어다 이랬어요. 사실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있는 내용은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 계속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와 원자 간의 충돌로 열이 발생한대요. 전자는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또 완전히 자유롭게는 흐를 수가 없대. 도선이나 회로 안의 원자들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자, 이런 건 체크해야 돼, 그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바뀐다. 쉬워서 이런 거 뭐 중요합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사수할 때 연습을 좀 하면서 가자고. 얘가 얘로 변하는 거지. 그럼 이건 선지에서 얘랑 얘의 위치를 바꿔서 구성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전후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전후 관계는 항상 체크해야 돼.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그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자유도 체크해야 되겠다. 보자. 뭐뭐 하면 뭐뭐 하다는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그랬지?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열 에너지도 많이 발생. 이건 뭐야? 비례. 이런 비례식들은 항상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바꿔보자. 자,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이랬으니까 전류의 세기란 뭘로 바꿀 수 있지? 요렇게. 그러면 전하의 양이 많아지면 열 에너지도 더 많이 발생. 맞는 말이지? 요렇게 바꾸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때 같은 전류라도 도선의 단면적이 좁으면 역시나 조건 들어가잖아. 그럼 역시 정리. 도선의 단면적이 좁으면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인 전류 밀도. 전류 밀도의 정의가 앞에 툭 나오거든. 연결. 전류의 밀도가 높아지고 넓어지면 밀도는 낮아진다. 그럼 이거 뭐야? 반비례 관계. 이런 거 같이 정리해야 된다, 그치? 그러면 위에 거랑 엮어서 할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단면적이 좁으면 여기 전류의 양인 전류 밀도가 높아져. 그러면 뭐가 되겠어? 더 많이 충돌을 반복할 테니까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 오케이. 따라서 전류 밀도가 높을수록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단위 부피당 열 발생량이 증가한대요. 위에 있는 내용 연결해서 충분히 추론 가능. 오케이. 이런 열 발생은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는 뭐야? 이거 나온 뭐야? A 플러스 B라 그랬지. 자, 열 발생은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야기한다. 이거 문제점 1번이겠네, 그치? 다음 뿐만 아니라니까 B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과도한 열로 인해서 기기 성능이 저하되고 또 있네요. 플러스 3. 회로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수적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 나왔어. 그럼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뭐야? 해결 방안.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나 해결 방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문제점 3개 나왔으니까. 오케이. 다음 문항 가봅시다. 전류 밀도처럼, 전류 밀도는 아까 앞에 있었던 단어니까 연결해서 읽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류 밀도처럼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표피 효과라는 게 있대요. 자, 여기서부터 좀 잘 읽었어야 되지.
표피효과 이게 뭔데? 그럼 당연히 뒤에 설명해 줄 겁니다. 교류 전류의 경우, 얘들아 이거 하나 찍고 가자. 독서 지문 읽을 때 케이스별로 정리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뭐 하는 경우 이런 이야기가 나와. 뭐뭐 하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오로지라고 바꿔 읽어도 됩니다. 뭔 말이냐면 교류 전류일 때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교류 전류일 때만. 그러면 아주 유치하지만 선지에서 뒤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 썼는데 교류 전류란 워딩 빠져. 그럼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교류 전류란 말이 들어가줘야 올바른 선지가 됩니다. 요런 거는 아주 쉽게 낚이니까. 왜? 애들이 아직도 독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어 찾기 놀이처럼 다 읽는 애들이 있거든. 그렇게 스킬풀하게 문제를 푸는 애들은 낚여요. 정리해야 돼. 교류 전류일 때만이야. 이때는요, 세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근데 여기 봐봐. 이에 따라제. 그럼 이거 화살표 처리하면 됩니다. 세기와 방향이 변해서 전류 주변의 자기장도 변해요. 오케이. 근데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이랬으니까 역시나 화살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변화하는 자기장 때문에 유도 전기장이 생기고, 또 뭐? 이 전기장이 이렇게 이어지지. 그러면 역시나 화살표. 이 유도 전기장이라는 애 때문에 도선 안에서 전자가 막 회전하는데 이렇게 생긴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가 똑같이 화살표. 유도와전류라고 한대요. 여기서 와가 이 와자가 소용돌이 와자입니다. 소용돌이 와자. 그래서 유도와전류는 유도 이거 맴돌이 전류다 이렇게도 바꿔 쓰거든. 그래서 독서 지문을 만에 하나 이걸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연기할 때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맴돌이 전류라고 바꾸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럼 그냥 똑같은 거구나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맴돌이 전류가 생겨요. 도선의 경우 이 맴돌이 전류, 유도와전류라는 게 흐르면, 이것이 흐르면 내부 전류 분포를 바꿔요. 그게 바뀌어서 중심부의 전류 밀도는 떨어지고, 자, 체크해야 돼, 그지? 도선 표면의 전류 흐름이 많아져서 도선의 중심부보다 표면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그럼 바꿔 읽으면 뭐야? 전류 밀도가 중심부에서는 떨어지고 표면부에서는 높아진다 이렇게 바꿔 읽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높아져서 집중적으로 바깥에 흐르게 되는 그것을 표피 효과라고 하겠대요.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도선이라 치자. 이렇게 동그랗게 도선이야. 요 선을 따라서 전류가 요렇게 흐를 거야.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각해도 너희가 요 조그만한 구역을 지나갈 때 이 넓은 구역을 단면적을 다 쓰면 좋잖아요. 그죠? 단면적을 요렇게 그렸을 때 내가 여기 지나갈 거면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뭐일 때? 교류 전류일 때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돈대. 뱅글뱅글 돈대. 돌면 우리 어릴 때 왜 놀이터에서 그 뺑뺑이 도는 거 그 기구 아세요? 타보면 몸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것처럼 얘네도 뺑글뺑글 돌기 시작하면서 이 바깥쪽으로 애들이 몰린다는 거야. 그럼 어때? 중간에 이만큼의 뻥 비어있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효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얘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돌면서 나간다는 건 더 많이 부딪히게 되겠지? 더 많이 부딪히면 더 많이 뭐가 생겨? 앞에 1문단 내용 끌어오면? 그렇지. 열발생이 생긴다 이거야. 열발생이 생기면 문제점이 3개나 있었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 표피 효과라는 걸 상쇄해야 되겠네. 없앨 방식이 있어야 되겠네. 다시 말해서 표피 효과를 제거하는 방식이 앞에 있었던 문제점 3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도 하겠네. 이렇게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표피 효과는요, 주파수의 도 영향을 받아요. 주파수도 영향이 있대. 주파수는 또 왜? 주파수가 높을수록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더 많이 생긴대요. 비례관계네. 주파수가 높으면요, 자기장의 변화율이 증가한다. 봐봐. 그럼 자기장 변화율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까 어디 썼더라?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전기장이 생기고, 유도전기장이 생기면 이 안에서 회전하는 형태로 유도와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렇게 연결 가는 거다.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유도와전류가 더 강해지고요. 그러면 또 중심부의 전류 흐름을 더 많이 밀어내서 더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할 테니까 열발생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표피 효과 때문에 전류가 도선의 표면층에만 흐르게 되면, 이쪽에만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죠. 왜? 얘는 이쪽에서만 움직일 거거든. 중간에 이 넓은 지역을 쓰지 않게 될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된대? 결국 저항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흐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열이 더 많이 변하는데, 그럼 열 발생이 더 많아지면 역시나 또 어떻게 돼? 아까 위에 있었던 문제점 1부터 3이 반복되겠네요. 됐나요? 이거를 제가 이 내신 준비를 같이 해야 되니까 옆에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 읽어도 물론 너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시험 기간에 막 바빠 급해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읽기가 시간 아깝잖아. 이걸 깔끔하게 그냥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표피 효과. 표피 효과인데 표피 효과는 언제 일어나? 교류 전류에서. 교류 전류에서. 자, 제일 먼저 전류의 색이랑 방향이 변하죠. 전류 세기와 방향이 변해요. 이게 변하면 자기장이 변합니다.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기장이라는 게 생기고요. 유도 전기장이 발생하고, 이 유도 전기장이라는 게 생기면 유도 와전류라는 게 발생하죠. 유도 와전류가 생기면 중심부는 밀도가 떨어지고요. 또 표면부라고 하겠습니다. 바깥쪽 표면부는 밀도가 높아져. 근데 여기에서 끝이면 안 되죠. 플러스 밑에 있었던 주파수도 영향이 있는데, 주파수가 강해지면 자기장의 변화율도 세집니다. 자기장의 변화율이니까 델타 자기장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 이가 쭉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역시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중심부 밀도는 더 떨어질 테고, 주파수가 강해질수록 표면부의 밀도는 더 높아질 테고. 됐나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뭐가 생긴다? 열 발생이라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기간에 내가 급해 바빠 근데 이거 다 읽어서 정리하기 귀찮아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라도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그럴듯한 정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오케이, 다 쓰셨을 테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이것도 뭐야? 케이스네. 이런 경우에는 표피 효과와 전류 밀도를 고려해서 설계를 잘 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주는데 고주파 변전소, 고주파 장치에는 리츠 와이어라고 불리는 여러 가닥의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 쓰는데, 이건 각각의 가는 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상쇄해서 표피 효과를 최소화하고, 이랬으니까 끊어봐. 표피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금 해결 방안이 제시되거든요. 그 중에 1번이 리치 와이어인데, 여기는 설명 물론 좋은데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도식화를 좀 해드리면, 우리 지금 문제가 뭐였어? 도선의 단면적은 이만한데 여기를 애들이 다 안 쓰는 게 문제지. 자꾸 겉으로만 돌고 이쪽만 활용하고 이 중간에 뻥 빈 부분을 안 쓰는 게 문제란 말이야. 이만큼도 움직이면 좋을 텐데,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 리치 와이어가 뭐냐면 똑같이 이만한 면적인데 이 안을 다시 이런 얇은 선들로 다시 채웁니다. 그림 너무 못 그렸다. 미안. 이렇게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의 선에 다시 전류를 보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얘네가 이 안에서도 역시나 맴돌이 전류가 생기겠지만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쪽을 타고 이렇게. 그럼 결국 똑같은 단면적을 활용하지만 이 안에도 얘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리치 와이어라는 게 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 다 쓰게 될 테니까 얘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이게 리치 와이어. 또 다음, 전체 단면적의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이 리치 와이어고요. 또 이랬으니까 이제 다음 해결 방안. 전자가 도선의 표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중심부에 불필요한 금속을 빼서 자원을 절약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쓸 거면 어차피 이 바깥쪽으로만 도니까 여기 중간에 쓸모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에 불필요한 금속 쓰지 말자. 그러니까 돈이라도 아끼자 이거야. 돈이라도 아끼자. 다음, 알루미늄 선의 전도성이 높은, 자 이거는 참 많이 나오죠. 우리 뭐 물리하는 상비도 더 잘할 텐데, 이 전기 이야기할 때, 전류 이야기할 때 구리가 빠지지 않거든요. 구리가 그래도 이 열 때문에 생기는 저항을 제일 많이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물질이거든. 그러면 다 이거 쓰면 되죠 선생님. 왜 안 씁니까? 비싸잖아. 모든 것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해결 방안이 이렇게 리치 와이어, 그 다음에 자원 절약, 구리, 세 가지 해결 됐나요? 오케이, 그다지 어려운 질문 아니었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21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다음 타임에 하는 걸로 하고요. 2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5페이지) 피셨나요? 오케이, 같이 봅시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왜 앞에 거랑 얘랑 이렇게 여기 거 썼냐면, 혹시 문과 이 중에서 생륜 하는 사람 둘 다? 생륜? 생륜을 하신 분들이면 아마 요거 푸시면서 느꼈을 텐데 좀 쉽죠? 아는 내용이죠? 알고 있는 내용. 이게 역시나 방금의 상빈이 리버스 버전인 거거든요. 지금은 상빈이가 어때? 불리해. 아까 상빈이가 유리했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생륜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수능에 선택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역시나 이것도 무슨 지문? 내신용 지문이라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모르는 문송이가 아닌 친구들도 많으니까. 자, 정의로운 사회는 뭘까요? 롤스는 나왔으니까 사람이니까 체크합시다. 자, 롤스는 정의를 합리적 개인들이, 자 이런 거 체크하면서 갈게요. 합리적인 개인들이 서로 합의해서 도출하는 거고요. 절차적인 공정을 갖춘 상태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봤대요. 이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생각한 게 롤스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 능력, 출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원초적 상황에서 사회제도를 합의한다고 가정했어요. 끊어볼까? 제가 이거 설명을 좀 추가로 해드릴게요. 모르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원초적 상황에서 이게 뭔 말이냐 이러는데, 우리 롤스의 입장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 지금 전부 다 합리적이라는 전제로 하나하나의 개인이죠. 각자입니다. 각자, 그치? 가족 없잖아. 다 각자야. 각자들이 이렇게 모였어. 우리가 합의해서 어떤 제도, 쉽게 말하면 법을 만들 건데 지금 우리 현재에서 법을 만들려 그러면 니들은 대한민국 고3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싶겠죠? 아니면 뭐 고등학생이라거나 10대에게 유리한 걸 만들고 싶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30대 남자에게 유리한, 혹은 뭐 학원 강사에게 유리한 이런 법을 만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밸런스가 깨지죠. 밸런스가 깨져, 그치? 그래서 이 원초적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무슨 자루가 있어, 이렇게. 아, 이게 내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 띠용. 근데 이게 랜덤 자루야. 안에 뭐 들었는지 몰라. 공이 꽉 차 있거든.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위치, 니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신을 다 제로로 맞춰요. 기본 캐릭터로 바꿔.
기본 캐릭터가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이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띡 끄집어내. 거기 딱 적힌 걸 보니까 뭐 농부고 뭐 사회적 위치는 노비고 뭐 이런 게 적혀 있어. 그럼 나 그냥 그대로 결정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 자, 자루 뽑을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모였어. 근데 잠깐! 이 자루를 뽑기 전에, 자루에서 손을 빼기 전에 우리 지금 제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내가 강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없죠? 동시에 또 약자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 수 있나? 없어요. 콩이가 약자에게 유리한 법을 막 주장해서 만들었는데 뽑았더니 웬걸? 왕이야. 그러면 콩이한테 너무 불리해지지. 또 반대로 나는 강자에게 유리한 거를 만들려고만 막 생각했는데 가서 띡 뽑았더니 에게 최하층민이야. 그럼 나한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원초적 상황으로 돌려서 랜덤 뽑기를 하기 전에 우리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모두에게 아마 정의로운 사회가 됐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게 롤스인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이걸 통해서 이 원초적 상황으로 돌려서 만드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전층이니까 체크, 모든 사람이 자유를 보장받고 약자도 보호받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오케이. 그는 결과적 정의보다, 자 비교급 들어가면 항상 체크, 결과적 정의보다 절차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고요.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돼. 왜? 국가가 법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오케이. 사회가 정의로울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롤스는 사회가 정의롭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좀 미완성된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쟤는 왜 저렇게 비도덕하게 살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도 웬만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실현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 사회가 정의로우면 이상한 놈들도 나쁘진 안 하고 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사회 제도를 잘 구상하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선 제도가 잘 돼 있으면 도덕적으로 좀 이상한 미친 과학인들도 잘 지낼 테니까. 이런 구상을 바탕으로 얘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특정 문화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실제로 대한민국 문화랑 바로 붙어있지만 북한의 문화가 또 다르고요. 좀 떨어져 있는 중동 문화 우리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정의 원칙을 세우려고 했대요. 이 보편적이라는 표현은 너도 나도 우리도 전부 다에게 적용돼야지 보편적인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맥킨타이어 나옵니다. 맥킨타이어. 맥킨타이어는 이 원초적 상황에서 참여하는 인간. 이거 아까 누가 전제했더라? 롤스가.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A라는 사람, A라는 주장, A라는 이론,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왔다 칩시다. 그럼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뭐 이야기하겠죠. A, A 프라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문단을 읽을 때는요, 내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장을 잘 정돈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냥 정돈. 내가 뭐 정리해라, 생각해라 이러니까 애들이 자꾸 어려워요. 그래서 더 쉬운 말로 그냥 잘 배치하세요. 아, 여기 뭐가 있고 얘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냥 정돈이야 승우야, 알았지? 잘 정돈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인 건데, 다음 갔더니 B라는 사람이 나와, 혹은 B라는 주장이 나와, 혹은 B라는 이론이 나와. 그럼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마찬가지로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나왔을 때, 아,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것과 이항 대립되는 애가 어떻게 이야기했지를 찾아가야 돼요. 밑에서 위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읽을 때 뭐가 이항 대립인지 이항 대립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잖아 사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찾아가 버릇 하셔야 됩니다. 이항 대립, 이항 대립. 내가 무조건 항상 평가를 해서 매년 매해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애들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항 대립 하는 방식을 잘 생각해야 돼요. 찾아내는 방향도 밑에서 위로 찾아가야 됩니다. 위에선 잘 정도만 해놓으면 돼. 그러면 맥킨타이어가 나왔어.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한다? 이항 대립을 생각해야 하니까 위에 나온 롤스가 뭐라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 롤스가 아까 전제했던 거죠. 원초적 상황에서 참여하는 인간은 공동체랑 유리됐다. 유리됐다는 건 너무 따로 동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지. 따로 동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롤스의 주장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에 집중해야 돼? 얘랑 롤스 아저씨랑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 공차 생각해야 되죠.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그거 선지 구성했을 테니까.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그는 공동체 없이는 어떠한 윤리적 삶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맥킨타이어 입장에선? 공동체야. 힌트를 줘요. 뭐라 그랬어? 여기서도 그랬잖아. 롤스, 너는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해.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과 원초적 상황에 참여하는 인간이 같은 말인가 본데 그게 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왜 원초적 상황에서 참여하는 인간은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과 연결되는 걸까? 가보자고. 자, 공동체의 전통이랑 공동체의 관습이 개인의 자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봐봐. 여기서 뭐라 그랬어? 롤스는요, 네가 무슨 문화에 있든 네가 무슨 전통에서 살았든 그딴 거 상관없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의 원칙을 만들고 싶어 했지.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려면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빨가벗겨서 기본 캐릭터 만들어서 내가 랜덤 뽑기를 뭐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맥킨타이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걸 빨가벗기면 여러분이랑 저랑 모든 거 다르죠. 옆에 있는 친구랑도 다 다르잖아. 부모님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가풍이 다르고 또 성장 배경도 다를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가족이랑 공동체 안에서 결정되는 거지. 근데 위에 말한 것처럼 원초적 상황에서 참여하는 인간이 되려면 그런 거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빼면 공동체가 없다는 의미고, 공동체가 없으면 맥킨타이어 주장에 따르면 개인이 뭐가 안 돼? 자아 형성이 안 돼. 그래서 맥킨타이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 형성이 안 되는데 뭐 모여가지고 법을 만듭니까? 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계속 가볼게요. 윤리적인 삶은요, 현실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이거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만 딱 봐도 뭐야? 아까 롤스는 뭐라 그랬지? 현실의 이해관계를 다 벗겨버리죠. 원초적 상황을 만들잖아. 너희 현실의 이해관계 뭔데? 고3. 너네 지금 현재 상황 고3이잖아.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무학고등학교 남자 학생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너네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지금 너희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 왜 앉아 계시죠?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따지면 맥킨타이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 사람인 거야.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사람은 무학고등학교 3학년, 니들은 무학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성장해가면서 어떤 자아가 생길 테고, 저는 또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저라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거 어떻게 빼고 생각할 거야? 어떻게 사람을 빨가벗겨서 참여하게 만들 거야? 그건 공동체에서 유리됐기 때문에 자아 형성이 안 됐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개인의 삶은 보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구현된 가치랑 연관이 없이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우리 개인은 맥킨타이어 입장에 따르면 공동체 안에서 가치를 갖는 사람이야. 따로 동떨어져서는 가질 수가 없는 가치야. 그는 하나의 개인이죠. 하나의 개인이 서사적인 존재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야기에 있는 하나의 일부야. 그래서 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맥킨타이어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넘어가 보자고. 자, 그는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이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덕목의 수행이 도덕의 진정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목의 실천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덕이라는 걸 기를 수 있대요. 자, 되게 쉬워 보이는 이 문장들이 나열되는데 하나 체크할 거. 이런 것들은 뭐야? 전후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덕목의 실천을 반복해서 덕을 기를 수 있는 거지. 덕을 기르면 덕목의 실천이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앞뒤를 바꿀 수 있는 문장들은 항상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얘가 있어야 얘가 되는 거야. 그에게 있어서 정의라는 건요, 공동체 안에서 덕을 기르고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 행위를요, 자기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덕이라는 걸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
그는 자기 실현 과정에서 타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남이 없이는 자기 실현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도덕 행위 주체의 자기 실현은요 타인과의 결합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야. 이거 되게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 사람의 내용을. 공동체가 없이는 덕의 실현이, 덕을 기르는 것이, 덕목의 실천이 의미 없어진다는 거거든. 생각해보면 이래. 나 이제부터 혼자 살 거야.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 거야. 송시울 세상에서 송시울 혼자 살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 놀러 갔을 때 느끼는 거. 우리나라 카페 가서 자리 맡고 싶어. 그럼 뭐 해? 그냥 휴대폰 떨렁 놔둬 그 자리에. 그리고 주문하러 가지. 그리고 갔다 오면 전화기가 날 기다리고 있죠.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공동체가 추구하는 도둑질 하지 말자 라는 덕목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나 오늘은 도둑질 안 해야지 이게 아니지. 계속 반복하잖아. 그랬더니 우리 사회가 서로에게 신뢰가 생겼잖아요. 그거잖아. 근데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니들 다 필요 없어. 송수일 세상에 나 혼자 살아. 근데 내가 나 혼자 카페 가서 나 혼자 이거 놔두면서 도둑이 훔쳐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동시에 내가 히히 씨발 난 이제 물건 안 훔쳐야지 이렇게 하냐? 그럼 내가 내 물건 훔치고 내가 내 물건 주머니 넣고 뭐 이렇게 하냐? 우리 지나가다가 콩이 같은 사람 보고 그냥 생긴 게 꼴 받아서 아싸 좋다 띄우고 5, 6, 7, 8 들어가고 싶지만 참잖아요? 왜 참죠? 그것이 덕목이니까. 그게 덕목이니까. 근데 내가 나 혼자 살아? 나 혼자 살아? 그럼 내가 나 혼자 나 이제부터 사람 절대 안 때려야지? 뭔 의미가 있어?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내가 나 혼자 거울 보면서 참는다 이러냐고. 존나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보시면 결국 이런 덕목에 반복돼서 덕을 기르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 도덕적 행위 주체 나의 이 자기 실현이 결국 누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까? 남이 있어야 돼. 남이 없이는 뭔 도덕이에요. 나 혼자 살 건디. 그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전통을 강조하는 맥킨타이어 관점에 대해서 이런 강조가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나 진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자, 비판이 있대. 전통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진보를 저해한다. 쉽게 읽으면 선생님 전통 지키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뒤에 좀 읽어보자. 맥킨타이어 주장에 따르면요, 사회구조에 대한 개인의 의문 제기나 비판이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대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 하나 공동체라고 치자.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 마단 사회에서는 어떤 규칙 A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상민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어느 날 상민이가 우리를 다 모아놓고 발표해. 그러면 맥킨타이어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잘 정해진 공동체 규칙에서 우리가 A라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A 말고 B라는 걸 하자고 하는 상빈이는 우리 규칙과 어긋나죠.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바로 상빈이 이짐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돌았나? 잘 정해있는 거 왜 이렇게 안 돼? 그냥 어쩌면 진짜 적당한 의문 제기고 적당한 비판일 수 있는데 말이야. 이게 좀 더 촬영이라서 좀 불안하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북한이라 생각해봐. 북한 사람 자유롭기 싫을까요? 자유롭고 싶을걸? 사람이니까. 근데 북한은 사실 자유가 굉장히 많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약속된 거잖아. 근데 어떤 쥐돌이가 아니 근데 저희 왜 김치 세습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대통령 그냥 투표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 변사체가 돼요. 강하게 비판받게 돼. 그치? 뭐 그런 걸 예시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각 공동체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요, 봐봐, 모든 전칭이니까 모든 공동체의 체계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상대주의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맞으면 너도 맞을 수 있고 너가 틀렸으면 나도 틀릴 수 있고 이게 상대주의잖아. 선생님 좋은 거 아닌가요? 모든 공동체가 당연히 동등한 가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봐. 모든 전통이 진짜 좋은 전통입니까? 식인 전통은? 이거 보편적으로 옳습니까? 우리가 닭고기 먹듯이 너희는 사람을 먹는구나, 맛있겠다, 뭐 이렇게 할 거야? 이상하죠? 왜 저기 중동의 어디는 여성이 뭐 결혼하기 전에 혹은 뭐 히잡을 막 벗고 다니고 이러면 가족들이 막 돌로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걸 옳다고 생각하잖아. 그거 맞아?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전통이 존중받으면 돼, 안 돼?
아닌 거야. 이 불편한 말이 있는 거야. 이래서 전칭 같은 거 잘 읽어야 돼요. 모든 공동체 갖고 있는 그 관습이나 전통이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너도 옳아 무조건 덮어두고 상대주의는 위험이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인류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전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했는 식인 전통이라거나 혹은 뭐 성년의 날에 우리는 그냥 뭐 향수 주고 꽃 주는데 뭐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뭐 11m 높이 올라가가지고 뭐 그냥 뛰어내리는 전통이 있는데 아세요? 내인데 TV 한번 나왔어. 밧줄이 없어. 그냥 흙바닥에 뛰어내려. 그래서 살아남잖아? 그러면 와 이거 진짜 남자네. 너 성년 이렇게 돼. 이거 옳냐고. 옳지 않잖아. 그런 전통 어떻게 다 존중해. 자, 하지만 그의 주장을 롤스나 기존 학자들이 말하던 이런 보편적 정의에 대해서 논하던 흐름에 반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의를 이야기해보자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마지막 의의가 있다. 오케이. 앞타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좀 쉬다가 10분 되면 들어와서 뒷타임 거 또 다시 하겠습니다. 좀 쉬다가 만납시다.